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And the other forward for the final time, number 24 on the floor, five-time world champion, Kobe Bryant. All I can do here is just thank you guys. Thank you guys for all the years of support. Thank you guys for all the motivation. Thank you for all the inspiration. And, you know, what's funny, the thing that had me cracking up all night long was the fact that I go through 20 years of everybody screaming to pass the ball. And on the last night, they're like, don't pass it. This has been absolutely beautiful, you guys. I can't believe it's come to an end. You guys will always be in my heart. And I sincerely appreciate it. No words can describe how I feel about you guys. And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God, I love you guys. And what can I say? Mamba out. 네, 조선의 누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음성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이날 은퇴 경기에서 60점을 기록하면서 코비답게 작별 인사를 했죠.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단한 여정이었고 동료들과 함께 나눈 시간이 즐거웠다며 마지막으로 맘바 아웃이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오늘 조선의 누바는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억하는 시간으로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조선의 누바 입력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댓글로도 코비와의 추억 되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손대범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목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조선의 드바를 하면서 대기 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웃지 않고 농담을 하지 않고 조선의 드바를 기다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는 그날 새벽에 라디오 뉴스를 하러 나왔다가 그 뉴스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세 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세 분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깜짝 놀랐죠. 듣자마자 바로 저 그때 어제 그 연일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거의 점프를 해서 튀어나왔어요. 달려나갔어가지고 애기들이 있는 데서 울 수는 없으니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이걸 글로 쓰려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네. 이거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니까 이제 부고를 써야 되는데 이걸 저는 그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되게 좀. 전 아침에 7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끝맺은 말들이 전부 다 안타깝다, 인생 허무하다, 진짜 황망하다. 이래서 그냥 유명인이 죽었나 보다, 사망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을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그 이름을 봤을 때 너무 놀랬고 또 이제 결국 딸과 함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네. 참 저희도 이 정도인데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LA 자체가 지금 굉장히 슬픔에 잠겼다고 하죠. 그만큼 코비 브라이언트가 LA에 어떤 존재였는지 또 전 세계 스포츠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었는지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 참 확인 안 했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LA 자체가 슬픔에 좀 잠겨 있고 또 NBA뿐만 아니라 모든 농구계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들을 이제 저도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이나 LA 살고 있는 교민분들 사진을 보니까 이제 벽화도 상당히 많이 그려졌고 그 벽화 앞에 자체적인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전 세계 각지 특히 LA 쪽에 굉장히 많이 생겼고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길거리에 나와서 스테이플 센터 앞에서 실제로 퀸쿡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고 너나 할 거 없이 LA 전체가 지금 굉장히 비통한 상황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경기장들, 이제 스테이플 센터 말고 이제 다른 NBA 경기장에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진을 건다든지 혹은 또 조명 색깔을 이제 레이커스 색깔인
자주색과 또 이제 황금색으로 바꿔서 이제 코비를 기리고 있고. 또 오늘 감독님들 보면 그 코비 신발 신고 나온 분들도 네. 있었고 네. 유니폼 웜업 저지를 8번과 24번으로 또 꾸미고 나와서 각자의 방식대로 슬퍼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르브론의 글을 보고서 눈물 흘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바로 하루 전이었죠. 코비 브라이언트의 기록을 르브론 제임스가 넘어섰고 이거 덕분에 이제 두 선수의 관계도 다시 한번 조명이 됐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축하 전화도 받았었는데 다 하루 만에 이게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도 바로 SNS에 뭔가를 올리지 못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SNS에 이제 하루 전에 올렸죠. 그러면서 어쨌거나 뭐 형의 그 이 유산을 내가 계승하겠다 반드시 내가 이뤄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많은 팬들이 또 바라고 있는 거지만 올해 LA 레이커스가 우승을 하면서 코비 this is for you 라고 얘기했던 그 명대사를 한 번쯤 날릴 수 있는 장면에 대한 중요한 뭐 동기부여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르브론이 코비를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앞으로라고 하죠. 머리 이렇게 이제 해서 뽀글뽀글한 거. 네, 그런 머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코비를 좋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췄었고 그렇죠. 또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또 30살 생일을 또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 축하해주는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르브론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코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뭐 굉장히 또 비통해하는 장면들이 네. 또 더 마음을 아프겠죠. 사실 그 이제 갔다 다녀오는 길이 코비를 넘어선 여정이었잖아요. 운명의 장난 같은 정말 일이죠. 운명의 네. 장난 같죠. 심지어 저는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이제 한 카페를 갔어요. 뭐 되게 이제 좋은 카페, 좋았지라는 카페인데 그 사장님이 조선의 누바 굉장한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봤어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르브론이 코비 깼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막 되게 좋아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있던데, 정말 아는 형이 죽은 것처럼 몇 시간 뒤에 부고 소식을 들으니까, 와, 뭐, 르브론도 그랬지만 저도 소식 듣자마자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아마 많은 팬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코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제 손 부러졌는데 왼손으로 슈팅 던지려고 연습장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킬레스건 끊겨서 이제 다른 선수 같았으면 부축을 받고 나갔어야 됐는데 나 자유투 2개 던지고 갈 거야. 그러면서 자유투 2개를 다 넣고 나갔죠. 네, 또 부축을 받아서 나갔고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약간의 좀 불멸의 존재? 불사조 같은 절대 이 사람은 꺾이지 않을 네. 것 같은. 심지어 손가락 탈구됐을 때도 뛰었죠. 이런 네, 손가락으로. 팀 닥터가 그 자리에서 네. 뼈 맞춰주고 나서 곧바로 뛰고. 그래서 개인 트레이너가 무슨 얘기 했냐면 마지막에 코비가 경기장 나갈 때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너무 한 번에 이런 좀 허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서 아직까지도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기만 한 정말 그런 존재죠. 네,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이슨 용님이 코비가 떠난 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너 북극고미지 님도 목소리를 듣는데 지금 눈물이 나셨다고 하셨고 비룡 님이 위긴스가 자유투 라인에 공 놓은 게 정말 찡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앤드류 위긴스 유명한 이 영상이 있죠. 이 짤인데 루키 시즌에 코비를 상대로 두고 이제 스핀 무브를 하면서 슛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코비가 가면서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러니까 앤드류 위긴스가 I got it from you. 그러니까 당신 동작을 제가 따라한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앤드류 위긴스에게 코비는 그럼 뭐 이런 얘기 뭐 우리 시대의 마이클 조던 뭐이죠. 그래서인지 그때 추모 행사 때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자유투 라인에서 이제 자유투로 조던의 득점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해서 그런지 일단 자유투 라인에다 공을 놔두고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 보면서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히나 또 조현일 위원님이랑 손대범 기자님은 그 직접 만난 인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총 방한을 3번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직접 가까이서 본 건 2번이었고 네, 그 2번을 통해서 코비에 대한 제 사견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진지하면서도 또 때로는 혹독하고 그 대상이 이제 유소년이었는데도 정말 웃음기 하나 진짜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모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도 그런 시간이 끝나면 팬들에게는 늘 따뜻한 미소로 특히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끝나고 훈련하러 갔어요. 또 한국까지 왔는데 네. 처음 왔을 때는 부상 중이어서 물리치료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에 전념하고 두 번째 왔을 때는 개인 훈련을 하러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간에 자기 할 일을 좀 놓치지 않는 프로페셔널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협찬사죠. 이제 스포츠 브랜드 이제 N사의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던이 있고 코비가 있고 르브론이 있고 뭐 듀란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가장 그 회사 내에서도 명망이 높은 사람이 코비라고 사실 그 얘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down to earth,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이 사람들과 스킨십을 잘하려고 하는 슈퍼스타다. 사실 인성에 대해서는 뭐 두말 할 거 없이 이견 없이 다들 정말로 참 괜찮은 인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례로 LA 레커스 지난 2시즌 전까지 활동했던 데이터 분석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신입사원 때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미 은퇴한 상태인데 뭐 새로 식구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일하는 방에 가가지고 인사를 먼저 건넸대요. 나 데이터 되게 관심 많은데 네가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대단하네요, 진짜. 일단은 뭐 슈퍼스타라고 해서 어깨가 올라간다든지 뭐 누굴 차별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네. 자신의 일원들을 굉장히 잘 대해줬던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선수를 더 대단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얼마 전에 이제 사망한 지아나와 함께 네츠 경기장을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케니 애킨슨 어떻게 보면은 뭐 코비가 은퇴하고 나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애킨슨 감독을 모르는 은퇴 선수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코비가 가서 케니 애킨슨 감독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격려를 했대요. 거기서 애킨슨 감독이 자랑을 했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와, 코비가 내 이름을 알 줄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또 살뜰히 챙기죠. 잘 네. 챙기고 또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좀 그런 코트의 승부사적 기질 이외에 굉장히 좀 세밀하고 자상한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코비가 떠난 다음에 웬만하면 멀티미디어를 안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게시판이라든지. 근데 오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이름을 듣고 약간 울컥했었는데 오늘 이제 NBA 코치 하시던 분이 유소년들을 가르치면서 클리닉을 했어요. 마지막 인사로 아이들에게 코비가 떠나서 슬프면은 그 애도하는 방법 중에 선수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미친 듯이 훈련하는 거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언제나 농구를 공부했던 사람이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항상 자기 비디오를 챙겨보고 다음날 내가 상대할 팀의 성향이라든지 상대 선수를 분석하는 데 힘을 굉장히 많이 쏟았고 항상 노력했던 사람이다. 진짜 코비가 떠나서 슬프면은 코비를 추모하는 방법은 농구 선수로서는 제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말을 갑자기 하시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네, 그런 또 이런 성격 훈련 양 이런 걸 대변해주는 말이 이게 XKSS, DKS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맘바 멘탈리티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비의 인성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잘 알고 있고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선수 경력을 그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96년에 NBA에 데뷔를 했죠. 네. 당시에는 어땠나요, 활약이? 그때 고졸 선수로서 들어왔었는데 13위였죠. 네, 13위였고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았던 선수였죠.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했고 근데 데릭 피셔가 그때 추모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엄마가 자신의 엄마가 되게 화를 많이 냈대요. 왜 대학교까지 나온 애들보다 저 애송이가 더 많은 주목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 선수가 그때만 해도 아직 미완의 대기였죠. 근데 제리 웨스트가 코비를 그렇게 뽑고 싶었는데 실제 경기를 보고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숨은 진주를 제리 웨스트가 직접 찾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 샤럿 호네츠가 코비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제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검증받은 센터 블라디 디박을 뽑은 다음에 곧바로 트레이드를 곧바로 단행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평가가 엇갈렸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뭐 이 스카우팅 디렉터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코비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 쟤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돼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세드릭 세발로스라는 NBA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 눈빛을 봐라. 분명히 다른 친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리 웨스트는 내가 본 워크아웃 중에 최고였다.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마이클 쿠퍼 저희가 예전에 영국 앨범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1990년대 중반이면 쿠퍼가 이제 노쇠하고 뭐 은퇴했을 단계긴 하지만 코비 브라이언트가 1대1로 완전히 마이클 쿠퍼를 아예 그냥 무찔러 버렸대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레이커스 구단 관계자는 무조건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처음부터 주전으로 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슈팅 가드가 이제 에디 존스라는 확고한 주전이 있었죠. 네. 공수를 겸비했던 선수였고 잘했죠. 네. 코비는 조금씩 지분을 늘려갔던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어느 게시판에서 누가 그랬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신이었다면은 코비 브라이언트는 신에 가장 근접한 노력파 천재였다. 뭐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초반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을 조금씩 지워갔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주전은 아니었지만 식스맨에서 또 준체급 선수로 또 주전으로 슈퍼스타로 올라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이 전성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3년 차 정도를 보죠, 저희가. 저도 보통. 동의합니다. 네. 2년 차 때도 평균 뭐 15점 정도 올리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원숭미가 좀 부족했었고 3년 차부터 저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바로 지금의 코비로 뭐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발판은 3년차 시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밀어준다라는 지적도 있었죠. 사실은. 네. 이 선수가 과연 올 디펜시브 팀에 뽑힐 실력인가? 과연 에디 존스를 그 제칠 실력인가? 그쵸. 그런 말도 많았었는데 항상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놨었어요. 항상.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 타고난 재능보다는 정말로 노력파였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레이커스 같은 명문 구단에서 밀어준다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그때 에디 존스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손대표 형 아실 텐데. 그래서 에디 존스가 결국에는 밀려나면서 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코비가 뭐 물론 본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선수는 방한했을 때 바이런 스캇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에디 존스로부터 또 기술도 많이 뺏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실제로 그때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이제 자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진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의 단점을 자기가 보지 못한 단점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서 오늘의 날에 내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알고 싶어했던 선수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선수 랭킹에서 50몇이었어요. 근데 이 코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앞에 있는 50몇 명의 이름을 다 외웠대요. 다 외우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만날 때마다 이 친구를 물리치는 그 재미로. 그래서 그걸 본인이 킬 리스트라 불렀대요. 맞아. 그 정도로 승부욕이 대단하고. 진짜 맘바 멘탈리티. 진짜 맘바 멘탈리티가 뭐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승부욕이 강한데 또 배우고 싶은 거는 적이야 할지라도 찾아가서 배우는 그런 그렇죠. 모습도 있었어요. 피펜의 수비. 또 지노빌리도 예전에 유로스텝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다 그래요. 코비가. 또 올라주원 역시 그런 포스트 기술 같은 걸 직접 가르쳐주기도 했었고. 크리스 폴. 스플리트 패스 수비를 찍고 들어간 것도 올림픽 때 코비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명성되는 선수면 약간 좀 체면도 있으니까 안 물어볼 법한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경쟁 상대라도 그래 찾아가서 물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후배들한테 공유를 해줬죠. 그게 제일 크죠.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많은 선수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샤킬 오닐을 또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톰과 제리였죠 사실. 뭐 현역 때는 정말 사이가 뭐 샤크와 코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했었죠. 누가 봐도 야 저거는 정말로 누가 먼저 시작하면 정말 싸우겠다. 일례로 샤크랑 인터뷰한 기자는 코비랑 인터뷰를 못했다고 하죠. 코비가 안 해줬대요. 그 정도요. 그 정도였지만 또 오늘 샤키로닐 울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연습 때 코비랑 샤크가 주먹 다짐을 했대요. 주먹 다짐을 했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코비 쟤는 완전 쟤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서로가 존중하는 사이였고 코비가 사망하기 전날도 샤크의 아들인 샤리프에게 잘 지내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서 그 샤리프가 이제 아버지 샤크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또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코비 브라이언트가 2005-2006 시즌에 얻은 별명이 미스터 81입니다. 그렇죠. 이 별명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1월 22일인가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였죠. 그때 81득점.
그때 NBA에서 100점 넘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네. 혼자 81점을 넣어버렸어요. 후반에만 55점이었죠. 그 윌트 체인벌린이 100점 넣은 이후로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했죠. 네. 그때 수비를 했던 선수가 제일린 로즈. 제일린 로즈인데 네. 저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 좀 재밌는 광고도 있어요. 이제 뭐 어디 짤인데 이제 식당에서 제일런이 우연히 코비를 만나서 뭐 이제 불편한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주문을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얼마 시키겠냐 그러니까 81개를 달라. 그러니까 제일린 표정이 완전히 굳는데 코비가 장난이다. 제일린이 요 정도는 다 받아준다. 근데 제일린이 진짜 이제 좀 멋있은 표정으로 끝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코믹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 이제 연출한 건데 이 정도로 81점이라는 게 코비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고 토론토 랩터스로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저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 81점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현대 NBA에서 말이 안 이거는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코비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NBA 경기장을 보러 왔는데 81점을 넣었고 네. 또 이제 잭 니콜슨 네. 레이커스 유명한 팬이자 감독이죠. 유명한 팬이죠. 네. 하필 그날 일이 있어서 그 경기를 못 봤대요. 웬만하면 다 보는 시간 웬만하면 다 티켓을 보잖아요. 소유한 분이 네, 본인이 영화 만들 때도 그 스케줄 빼서 맞아요. 하시는 유명하잖아요. 분인데 그때 하필 또 잭 니콜슨이 없었고 코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약간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내가 체육관에서 땀 흘리고 트랙 돌고 했던 거에 비하면 그냥 이거는 나한테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성과고 나 그때 27이었다. 모든 게 정말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한테 놀랍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멋있다. 오만으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코비기 때문에 그렇죠. 코비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더 멋있게 들립니다. 네. 2000년대 중반을 지나서 후반에도 참 화려하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홀로서기에 완벽하게 성공했던 네. 시즌 했죠. 파이널도 올라가서 두 번 그렇죠. 우승했고 네. 한 번은 좀 아쉽게 눈물겹게 졌지만 사실 다음에 올랜도 매직상대로 이기고 그쵸. 보스턴 상대로 또 우승을 하면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3핏 이후에 샤크가 떠나면서 과연 코비가 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여전히 또 물음표가 따랐죠. 여전히 코비에게는 언제나 물음표가 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역시 느낌표로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그 3연패보다도 이제 뒤쪽에 2연패 우승이 더 본인에게 값지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코비가 은퇴 경기에서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은퇴 경기에서도 참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랑 이제 조현일 기자랑 같이 위원이랑 같이 다른 방송하면서 네. 진짜. 그거 봤었는데 이 경기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네. 네. 저는 진짜. 그때 선전 편집장이랑 팟캐스트를 생방으로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팟캐스트 진행은 포기하고 네. 경기 경기를 같이 보면서 보면서 같이 떠들었죠. 제가 외쳤던 이야기 아직도 생각나요. 코비 형 은퇴하지 말아요. 네. 너무나 코비의 멋있는. 마지막 득점이 또 자유투였거든요. 58점 필드골을 이제 우측 45도에서 넣고 자유투 2개를 넣으면서 60점을 만들어냈는데 그 정도로 자유투라는 게 코비에게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마지막 득점. 코비를 나타내는 굉장히 멋진 사진이 있는데 그 아마 제가 PD님께 드릴게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손이 부러졌는데 정말 그냥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왼손으로 슛 연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비를 딱 나타내는 사진이었죠. 그 정도로 자유투 라인에서 많은 또 연습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사실 이 헬리콥터를 이용한 것도 뭐 시간 단축, 빨리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하고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고 그리고 20년 동안 LA만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LA 교통체증이 시합을 하러 가는 건데 막 1시간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본인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10분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용했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너무 이제 찡했던 게 가족이랑 보내기 위해서 이제 또 코비 브라이언트가 항상 스케줄이 나오면 가족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 먼저 체크한대요. 네. 체크하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딸들은 내가 왜 피곤한지 그쵸. 내가 경기를 하고 왜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놀아줘야 되고 시간을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나니까 헬기를 이용했던 코비의 마음이 좀 더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코비가 뭐 은퇴 경기에서도 참 빛나고 했지만 이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슛 이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은퇴 경기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코비니까. 유명한 게 있죠. 이제 코비가 한창 전성기에 르브론 상대로 포스트업을 해서 네. 레인보우 이제 무지개 샷으로 여러 개 꽂아 넣는 네. 제 기억에 그게 스테이플 센터였을 거예요. 네. 르브론은 클리블랜드였고 네.
그 장면 보면 그냥 마이클 조던이죠. 그렇죠. 네. 조던이 내 모든 기술을 빼앗아 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조던스러운 그런 무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세 분 그리고 팬들 마음속에 참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아서 네. 세 분의 마지막 코비를 위한 한마디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조단도 굉장히 존경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는 저 2번 인터뷰를 하고 한 번은 거의 박재민 씨와의 거리에서 네. 기자회견을 봤었고 그랬어가지고 더 좀 마음이 와닿고 또 배운 것도 많았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의 이분의 그 이야기를 좀 가슴에 담고 있는 거 하나는 사랑하는 것을 일한다면 그 직업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방식을 잃지 말라. 열정과 성의를 다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굉장히 또 이거 실천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노력한다면은 언젠가 이룰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말도 했었는데 저는 그걸 좀 가슴에 항상 새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도 좀 그런 자세 잊지 못할 것 같고 네, 또 그런 느낌을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뭐 친구나 다른 취미 필요 없다. 나한테 농구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일적인 것 외에 다른 걸로 뭔가를 푸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비의 그런 정신을 또 이어받는 NBA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미국 프로농구가 더 흥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아나를 이제 WNBA 선수를 키우고자 했던 게 코비의 꿈이었는데 아쉽게 그러지 못했지만 좋은 곳으로 가서 평생 정말 최고로 가까운 부녀 사이가 돼서 평생 농구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네. 코비는 저는 철학가였다고 봐요. 근데 본인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농구였기 때문에 농구 선수를 한 거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게 뭐 굉장한 손실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행복한 농구를 네, 저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선의 음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정현의 스포츠.